안녕하세요, 소오토반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버 디펜더 차량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은색 지바겐 리뷰를 했었던 서초동 형사전문 변호사 신동협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디펜더 차량의 차주입니다. 오프로드계의 황태자 변호사님, 디펜더까지 나왔어요. 네. 오늘 디펜더 정보 많이 주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랜드로버 디펜더 D240S 모델이고, 제 차는 처음에 런칭할 때 몇 가지 옵션이 더 추가된 런치 에디션 모델입니다. 가격은 9,180만원, 그리고 엔진은 1999cc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랜드로버 제규에서 많이 쓰는 인제니움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최대 출력은 240마력, 최대 토크는 43.9토크, 연비는 리터당 9.6km, 그리고 제로백은 9.1초입니다. 4기통 디젤 엔진인데 출력을 상당히 끌어올린 엔진이네요. 그렇죠. 이게 6기통 디젤 엔진이 이번에 나온 게 D250입니다. 사실 이 차랑 스펙상 거의 차이가 없어요. 2.0 엔진으로서는 되게 상당히 준수한 모델입니다. 아무래도 덩치가 있다 보니까 출력을 좀 더 끄집어내서 장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가 제가 살 때 9,180만원이었는데 오랜만에 이게 다시 나오는 차다 보니까 할인이 이제 전혀 없었고, 취등록세 7%, 그리고 부부 한정으로 보험 들어서 1년에 100만원 정도였거든요. 총 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나중에 이제 매각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8천만원만 내놓고 2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제 48개월 금융리스로 돌려서 월 47만원 정도 납입금을 내고 있습니다. 차량을 자주 바꾸시니까 매각이 편하도록. 네. 네. 그러면 이 차량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리터당 9.6km이고 시내 주행시 8km, 고속 주행시 10km입니다. 사이즈에 비해서는 잘 나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이즈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 그런 거 고려했을 때는 성능도 준수하고 연비도 준수한 편입니다. 4기통 2.0인데 그리고 조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보다 조용한 것 같아요. 예. 6기통 디젤처럼. 제가 전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디스커버리 4 모델 3.0 디젤 모델을 탔었는데, 그때 타던 거랑 거의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거의 제원도 비슷하고 진동 소음 면에서도 디젤 엔진도 좀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6기통 디젤이랑 비교해도 정숙하고 잘 나간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의 장점, 뭐 지방인처럼 예쁘다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 장점으로는 정말 유용하고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공간감이 좋고요. 전장도 5m가 넘지만 축거도 3m가 넘어서 대형차 수준의 이제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열 무릎 공간, 레그룸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가끔은 제가 이거 지갑을 어디 뒀나 찾고 냉장고도 있고, 그리고 여기 뭐 무선 충전, 여러 가지 편의 기능도 잘 돼 있고 굉장히 이제 편한 차인 것 같다는 게 이제 최대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가 덩치에 비해 날렵하게 잘 나가고 잘 서고 연비도 준수한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디자인이 예쁘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캠핑카라도 이제 굉장히 유용한 게 군데군데 USB 포트, 220V 포트 있고 2열이 이제 풀 플랫이 돼가지고 차박하기 좋게 이제 완전히 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차주님도 차박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에 차 사고 한 3번 정도 차박을 했습니다. 가셨어요? 네. 어떠신가요? 편하신가요? 충분히 이제 편하게 쓸 수 있고, 디스커버리 4보다 다 좋기는 한데 풀플랫이 되기는 하는데 조금 이게 짧습니다. 대표님 같이 좀 키가 크신 분들은 머리가 좀 나올 수 있어서 어떤 뭐 장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떤 게 장점일까요? 차가 예쁘고 잘 달리고 잘 서고, 그거 말고 뭐 장점이 더 있을까요? 그러면 단점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이 차는 사실 제가 되게 만족하고 타는 차라서 단점이 특별하게는 없는데요. 굳이 꼽자면 옵션 구성이 아쉬운 점이, 이게 9천만 원짜리 차인데 메모리 시트가 없습니다. 여기도 일단 수동이더라고요. 예, 수동입니다. 기울기만 전동이고 메모리 시트가 없어서, 이게 사실은 저보다는 이제 제 처가 주로 타는 차인데 제가 이 차를 안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맞추기 귀찮아서 메모리 시트 없다는 게 저는 이게 조금 굳이 꼽자면 단점이고, 두 번째로는 2열 공간은 넓은데 이게 그 오프로더 특성상 2열의 등받이 각도가 좀 서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제 장시간 타기도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열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또 어떤 게 단점이고 불편할까요? 이 차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없는데, 크다 보니까 이제 운전하다가 플라스틱 범퍼 부분이 살짝 긁혔어요. 플라스틱 범퍼 부분은 사실 얼마 안 하니까 그거를 이제 주문을 했는데 영국에서 오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이요? 그게 뭐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뭐 제기어 랜드로버가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메인터넌스 유지 차원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랜드로버가 사실 뭐 조금 안 좋다고 한 게 이제 전장 부분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쵸. 보시다 보면은 이게 다 눌립니다. 이게 이번에
랜드로버에서 LG랑 네. 그걸 해서 LG 거가 들어가서 전장 부분에서도 많이 발전을 해서 네. 이 전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고장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레인지로버 차주님께서 전장료가 정말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제 그러면 그게 다 해결이 된 거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1년 동안 전혀 문제없이 타고 있고 국산 전자 제품들이 좋으니까요. 네. 심지어 트렁크에는 소프트 클로징 기능까지 들어있습니다. 이게 문에는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없는데 트렁크가 이제 바퀴까지 달려서 조금 무겁다 보니까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에는 없는데 네. 트렁크에는 소프트 클로징이 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처럼 좀 이상한데 하는 거 있나요? 제가 워낙 옵션이 안 들어간 차들을 타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 클리어 사이트 뷰에서 뒤에 바로 이제 잘 보이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나중에 뭐 좁은 데 가시면 알겠지만 그 어라운드 뷰 할 때 이제 밑바닥까지도 이제 보여줍니다. 본인 밑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능들이 참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소소하게 장점으로 볼만 하겠네요. 그러면 단점도 이 정도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거의 이제 우리나라 첫 출시 때 탄 네.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단종됐다가 랜드로버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차인데 몇십 년 만에 나오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차 옆에 서 있다 보면 지바겐 타시는 어떤 분은 아예 그 창문을 다 내리고 노골적으로 쳐다보시다가 원따봉 날려주고 가시기도 하고 발레 파킹하다 이제 차를 찾으려고 하면 막 와서 이거 잠깐 구경해도 되냐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고 주변에서도 신기하다 이런 반응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디펜더가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시선이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후회하신 적 있나요? 차에 대해서는 없고 제가 전에 리뷰도 지바겐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차를 처음 살 때는 S클래스 롱바디를 타고 있어가지고 사게 된 건데 제가 지바겐을 나중에 이제 들이다 보니까 집에 차 구성상 오프로드만 2대가 되는 그런 점이 이제 구성상 조금 후회가 된다? 하긴 집 주차장에 지바겐 한 대, 디펜더 한 대 이렇게 같이 서 있으면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면서 야 오프로드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럴 거예요. 심지어 제가 뭐 고향에 이제 자주 못 가는데 처음에 이 차를 타고 저희 어머니를 만나러 갔었는데 다음에 지바겐을 타고 왔는데 다른 걸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냥 색깔도 다르고 그런데 그냥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그 높은 찝자 같은 거 제가 또 타고 왔구나. 원래는 제가 차를 바꾸면 네. 너는 왜 자꾸 차 바꾸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냥 전혀 못 알아보시고 그냥 높고 큰 차. 구성상 후회가 왔다. 네네. 그래서 이제 바꾸시는군요. 고려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차주님처럼 이렇게 차량 자주 바꾸시는 분 처음 봤어요. 차 관련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 치고는 좀 되게 자주 바꾸는 그러니까요. 편이죠. 앞으로 이제 평생 타실 차량이 거의 100대는 되지 않을까? 앞으로 소모토반에 30번은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하셨던 차량, 지프 랭글러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 롱바디를 타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봤던 게 1억 원 이하의 차 그리고 제 처가 네. 주로 탈 수 있는 차, 안전한 차 이런 차를 사고 싶었는데 지바겐을 예약을 걸어뒀기 때문에 네. 구성상 이제 스포츠 세단 한 대 뭐 이렇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A7을 권해줬는데 보러 가더니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자기도 SUV를 타고 싶다. 그래서 이제 SUV를 보게 됐고 생각을 했던 게 GLE 300D 모델하고 디펜더 모델 중고로 본다면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인증 중고 모델이었습니다. GLE 모델을 시승을 하러 갔는데 와, 차 정말 좋더라고요. 엠벅스 정말 신기해서 안녕 벤츠 좀 추워? 그러면 막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온도를 내려드릴까요? 막 이러고 그래서 진짜 신기하고 좋았는데 다 괜찮은데 이게 조금 애엄마들이 많이 타는 차 같다. 그런 얘기를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차를 실물로 보고 나서 무조건 디펜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울었습니다. 지프 랭글러 그러면 아예 뭐 생각도 안 하셨겠어요. 제 처가 전차로 E클래스 카브리올레를 탔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픈카에 대한 굉장히 그 선호가 있어요. 랭글러를 산다면 저희가 파워탑을 살려고 했는데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어서 네. 시내 중에도 굉장히 편안하게 승차감이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모델은 아니고 전 버전이지만 사하라를 타고 창원에서 이제 서울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장거리 타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프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차량 구매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꼭 참고해야 될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이 차도 지바겐처럼 오프로드 차기 때문에 롭트록이 좀 짧아가지고 유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 차 사기 전에 엄청 많이 이제 고민을 했던 게 디젤 2.0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파워라든가 소음, 연비 이런 것들이 왜냐면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쵸. 이 차 굉장히 괜찮습니다. 정말 제가 디스커버리 4를 2년 탔던 사람으로서 그때 나온 3.0 엔진에 전혀 이제 부족함이 없고 느끼실 겁니다. 시끄럽거나 진동이 많거나 1년 차 탄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정말 정숙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 디젤 엔진이 이제 단종이 됐어요. D250이라고 아. 3000cc 엔진이 들어왔고요. 네. 가솔린 엔진으로 2.0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게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장 부분에서 고장이 잦으면 어떡하나 그런 말씀을 하실 텐데 이게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제는 막 꺼지고 그러지도 않고. 그렇죠. 이거 정말 악명 높았어요. 전장류. 이런 거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만큼 사실 시계를 좋아하는데 스틸로 된 서브마리너를 차고 나왔습니다. 이 차가 시계로 치면 서브마리너 같은 투러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저기 잘 어울리고 편안하게 탈 수 있고, 지바겐도 제 차지만 가끔 이게 모시고 다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지바겐은요? 네, 편안하게 막 툭툭 던져올 수도 없고 긁힐까봐도 걱정되고 그런데 이 차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정말 실용성도 좋고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도 잘 들어가 있고, 서브마리너를 다이빙할 때 타시는 분은 없듯이 이 차도 뭐 오프로드만을 위해서 잘 타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건데, 근데 서브마리너를 여기저기 심지어 결혼 예복에도 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차도 여러모로 잘 어울리는 되게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물론 가격은 조금 있습니다만 툴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나중에 다른 차를 지금 롱바디 세단을 하나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는데 또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일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오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오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